네, 안녕하세요. 아큐에이트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저희 집에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제목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시장 데님과 일본 데님과 이제 제가 판매하는 데님을 통해서 어떤 게 좀 다르고 왜 일본 게 비싸고 왜 수제로 데님 제작하는 거랑 그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차이 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영상을 켰고요. 제가 가지고 온 거는 요거는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제 시장 뭐 디오트나 APM에 들어가 있는 곳에서 제작한 팬츠이고, 이제 가장 대중적으로 알고 계신 풀카운트도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은 이제 제가 제작하고 있는 저희 알프로덕션의 이제 워싱진이 가장 최근에 나온 아이템이어서 워싱진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고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시장 데님의 같은 경우에는 뭐 여성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에이블리나 뭐 그런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바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쇼핑몰 안에서도 외부 해외에서 생산하는 곳도 많이 있고 국내에 있는 아직 살아남아 있는 봉제 공장에서 제작하는 바지들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요 국내에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적혀 있는 거 보니까 국내 봉제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벤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데님들에서 디테일 같은 거를 비교해보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가지고 있던 0107 풀카운트 제품이고, 이제 가장 제일 먼저 보기 쉬운 곳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봉제에서 딱 바지를 딱 봤었을 때, 이렇게 딱 봤었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이제 허리티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이고, 좀 숨길게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위아래 다 체인이 아니라 일반 봉제로 봉제가 되어 있어요. 그렇고, 이제 풀카운트 같은 경우는 밑단 체인, 그리고 위에는 일반 스티치로 되어 있고, 저희 알프로덕션도 동일하게 밑단 체이닝, 그리고 위에는 이제 일반 스티치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게 작업이 2배로 들기 때문에 일반 스티치로 하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앞에 체인이 쭉 하고 빠져나오게 돼요. 그럼 얘를 안에 집어 넣어서 다시 마감을 치고, 여기 같은 경우도 디귿자 스티치로 치고, 앞에서는 이제 삼각 스티치 들어가고, 제가 쓰고 있는 방법도 풀카운트랑 동일하게 여기 아래에서부터 디귿자 스티치 치고 다시 돌아와서 삼각 스티치로 마무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팬츠 같은 경우에는 디귿자 스티치가 아니라 일반 스티치로 처음부터 쭉 박았기 때문에 항공정으로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인트 제일 처음 봐주시면 되시고, 그 다음은 이제 다들 뭐 복각데님 한다, 뭐 좋아한다 하시면 다들 아시는 밑단 체인. 여기 보시면 요 시장 제품 같은 경우는 밑단이 일반 스티치로 되어 있어서 워싱이 일자로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물결 모양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저희가 판매하는 제 셀비지의 밑단을 보여드리면, 요건 유니온 스페셜 43200G로 말았을 때의 워싱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물결치는 모양으로 확실히 다른 거를 보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비교를 해드릴게요. 네, 위에가 일반 스티치, 아래 요게 이제 유니온 스페셜, 이제 물결 모양으로 워싱이 빠지는 차이가 보이시죠? 요즘 국내에서도 밑단 체인으로 나오는 브랜드들이 많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다들 유니온 스페셜만 체인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체인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비에 체인이 들어가잖아요. 이 체인을 이용해서 밑단을 말아서 봉제하는 봉제 공장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밑에는 체인이 있고 위에도 이제 박혀 있는 걸 보면 이게 체인인 것 같은데 좀 국내 건데 이게 모르겠다 싶으면 워싱 모양을 보시면 되기도 하고, 사실상 저희 같은 전문가들도 육안으로는 확인하기는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봉제를 하는 국내 봉제 공장도 있다라는 것도 알려드리고, 여기 저희 집 고양이 지나가네요. 네, 그리고 다음에 또 보여드릴 거는 이거는 아마 이제 제가 2020년도에 디오트 디자이너로 일을 했었어요. 데님 디자이너로. 그때 모든 디자이너들의 숙명이었던 포켓 사이즈. 포켓 사이즈가 다 작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요척을 줄여야 돼요. 왜냐면 포켓이 커지면 그만큼 원당 사용량이 늘어나잖아요. 그러게 되면 단가도 비싸지니까 포켓 사이즈가 그렇게 크게 만들지를 못해요. 지금 요게 허리가 아마 28 정도 되는 사이즈였던 것 같아요. 한 30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제가 루즈하게 착용하려고 예전에 샀었던 거고, 이거는 풀카운트 28 사이즈, 27 사이즈 기준으로 봤었을 때 훨씬 풀카운트가 조금 더 큰 느낌 보이시죠? 얘가 30 사이즈고 얘가 27 사이즈인데 포켓 사이즈가 이렇게 크기 차이가 납니다. 제가 판매하고 있는 벤츠 요 제품은 제가 32 사이즈로 가지고 와서 좀 더 많이 크긴 한데 이렇게 포켓 사이즈 크기 차이가 보이실까요? 네, 요렇게 포켓 크기 차이도 나고 또 코인 포켓도 굉장히 조그맣게 들어갑니다. 보이시나요? 그리고 이 봉제의 이 허술함이 살짝 보이시죠? 조금 뒤틀려 있는 깔끔한 네모 반듯한 모양이 아닌 게 보이시죠? 그래서 보시면 풀카운트도 이렇게 넉넉하게 코인 포켓이 들어가 있고 옆에 셀비지 이렇게 포인트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저희 것도 이렇게 보시면 코인 포켓 넉넉히 들어가 있고 옆에 셀비지 있고, 그리고 이게 보시면 또 묵가대라고 하는데 이게 주머니 요 겉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머니 판 안쪽을 보시면 이렇게 오바로크 처리가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꺾고 다리는 공정을 없앤 거죠. 그러면 오바로크 받고 바로 위에 스티치 한번 박으면 이렇게 너덜너덜 거려요. 이렇게 너덜너덜한 거 보이시죠? 다른 거 보시면 풀카운트도 안에 이렇게 다 다려서 위에 스티치 때려놓은 형태 보이시고, 저희 것도 이렇게 안쪽에 다 다려서 위에 스티치로 봉제 해두신 거 보이시죠? 그리고 그 다음은 조금 저희 업자한테까지 갔었다고 치면 볼 수 있는 디테일인데, 이제 안에를 이렇게 열어보세요. 안에 열어보고 이 앞판에 저희 여민 부분 아래쪽 봉제를 보는 건데요. 여기가 이제 앞시리 봉제하는 방식이에요. 앞시리를 보시면 여기는 오바로크를 쳐서 위에 두 줄을 때려 놓은 형태예요.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기도 하고 가장 간단한 봉제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풀카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아서 봉제가 되어 있으세요. 보이시나? 말아서 이렇게. 그래서 시로하기가 튀어나오거나 그런 게 없이 깔끔하게 이제 봉제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희 알프로덕션 것도 보시면 이렇게 말아서 봉제가 되어 있어서 실이 풀리지 않고 거슬리는 거 없이 깔끔하게 봉제하기 위해서 작업을 걸치고 있고요. 또 하나 알려드리자면 이제 이것도 딥하게 이제 더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봉제 이제 엽선이나 이제 인심 같은 경우를 봉제할 때는 어쨌든 여기가 길기 때문에 작업 공정이 만약에 엽선을 이어 붙이고 난 다음에 오바로크를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엽선을 박는 일반 스티치와 오바로크가 동시에 작업이 되는 기계가 인터록이라고 있는데, 보시면 인터록을 사용했을 경우는 오바로크가 있죠? 그 옆에 이렇게 체인이 같이 연결되어 나옵니다. 이렇게 같이 체인이 연결돼서 나와서 두 번 해야 될 공정을 한 번에 끝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시간 단축을 위해서
이렇게 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뭐 복각 데님 브랜드들이나 풀카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한 번 받고 오버로크를 쳤기 때문에 보시면 니온바리래. 체인에 흔적이 없어요. 대신에 이제 풀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 인심 스티치, 앞판 위로 올라오는 이 인심 스티치를 요 인심 스티치, 요 스티치를 이제 체인으로 치기 때문에 보시면 체인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위치가 다릅니다. 여기에 박히는 거는 풀카운트 같은 일반 봉제와 오버로크를 치고 그 위에 여기에 체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다르다는 거. 그리고 저희 알프로덕션도 똑같이 이제 체인으로 마감을 하지 않고 당연히 일반 스티치를 치고 오버로크 치고 그 위에 인심 스티치를 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 봉제하는 거랑 많이 다르죠?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데님회 같은 경우는 생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빠르게 만들어야 되니까 2번 할 거 1번에 가고 다릴 거 오버로크 쳐버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주머니감도 보이세요? 이게 시장 데님인데 보시면 뭐 오버로크를 처리를 했다거나 다른 마감이 없이 그냥 위에 한번 받고 끝이에요. 굉장히 허술하죠? 예, 저희 알프로덕션 거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서 한번 받고 뒤집어서 다시 위에 스티치를 쳤기 때문에 훨씬 더 튼튼하다고 보시면 되시고 풀카운트도 다 동일한 방법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복각 디테일이니까 일반 봉제하는 브랜드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기법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히든 리벳 작업 같은 경우는 공정이 못해도 접고 리벳 받고 위에 스티치 때리고 해야 되는 과정에서 훨씬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은 박지 않고 이렇게 바텍 작업으로 마무리를 끝내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저희 알프로덕션 워싱진 데님과 풀카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쪽에 다 둘이 히든 리벳 작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풀카운트, 여기가 저희 알프로덕션. 그런데 이제 이 히든 리벳 같은 경우도 디테일이 뭐냐면 최대한 이 리벳 근처에 가깝게 스티치를 박는 게 되게 어려운 기술이기도 하고 바지 하나를 만들 때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한 땀 한 땀을 조심조심해서 쳐야 되기 때문에 이제 풀카운트 같은 경우도 살짝 이렇게 격차가 조금 있기는 하죠. 스티치 간격이 있기는 한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1대1로 만들기 때문에 하나하나 조금 공을 들여서 만들려고 노력을 해서 이렇게 최대한 가깝게 스티치를 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히든 리벳 간격이 한 4분의 3 정도 폭으로 보통 많이 일본 브랜드에서도 많이 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8분의 5 정도 폭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해보면 반 인치. 제 거 이렇게 재봤었을 때 저는 반 인치 스티치 폭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풀카운트 같은 경우는 한 8분의 5 정도? 반 인치에서 8분의 5, 한 눈금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거 디테일 차이도 있으시고 다른 거는 뭐 요 정도만 아셔도 충분히 데님 보실 때 여기는 그래도 조금 잘 만드는 데님이구나, 조금 손을 더 많이 썼구나 라는 거 정도는 충분히 구별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크 포인트가 오비 체인, 그리고 앞실이 마감 봉제 방법, 그리고 주머니감 확인, 주머니 안감, 요 겉감 요거 확인, 밑단 체인 확인, 그리고 이제 옆선
엽선 마감했었을 때 인터록 썼는지 아니면 오버로크 치고 제대로 일반 봉투 썼는지 그런 거 정도만 아셔도 충분히 데님 이제 볼 줄 안다라고 하셔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이번에 제가 2주년을 맞이를 했습니다. 1월 28일이 이제 저희 1주년, 2주년 되는 제가 오픈했던 해인데 그래서 이번에도 작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일주일 동안 동일하게 할인 이벤트를 지금 사이트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 이제 1세대부터 시작해서 총 3가지 데님 잠깐만 설명 좀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여기에 제가 처음 만들었던 1세대 신치백 들어가 있는 시그니처 모델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발매를 했기도 하고 제가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어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할인 들어가 있고 그 다음으로 발매를 했었던 게 이제 저희 일반 버전의 신치백 없는 모델의 셀비지진 이 제품 또 인디고 제품으로 지금 판매 할인하고 있고 그 다음이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저희 알프로덕션 지금까지 설명을 같이 해준 이 제품 저희 워싱진 같이 이렇게 할인 이벤트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무래도 이 한국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여성 데님 테일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제 사이트를 보시면 일본 데님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격대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이지만 일반 고객분들이 보셨을 때는 당연히 너무 비싸다고 느껴질 수 있는 금액대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데님을 처음 배우고 처음 이제 뭐 공부를 하게 되기 전까지 제가 처음 일본 데님을 사보기 전까지는 이 가격대가 되게 이해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저도 이제 이 업을 지금 하고 있는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22년도에는 디오트 데님 디자이너로 동대문에서 일을 했어요. 그때 만들었던 데님과 그 뒤로 일본 데님에 대해서 배우고 공부하고 직접 제작하고 하면서 왜 이 가격이 되는지가 조금씩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봉제에서부터 디테일 포인트 그리고 당연히 원부자재 가격이 일반 데님 회사에서 쓰는 것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논셀비지냐 셀비지냐의 가격 차이도 2배에서 많으면 한 10배까지 차이 날 수도 있고요. 중국산이냐 미국산이냐 터키산이냐 뭐 일본산이냐에 따라서 가격대도 천차만별이고요. 이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강매를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요. 저는 조금 더 이 씬이 유명해지고 이런 데님의 문화가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저렴한 가격대로 이제 소개시켜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올해도 이제 2주년을 맞이하였고 앞으로 이제 3년차가 되었는데 조금 더 새로운 것도 많이 도전해볼 생각이고 이번에 또 구루카 작업을 했는데 조금 반응이 있어서 구루카 작업물도 지금 사이트에는 올라가 있는데 아직 룩북 촬영이 되어 있지 않아서 룩북 촬영이 다 되고 나면 그것도 차차 이제 업로드가 될 예정이니까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올 한 해는 또 더 재밌는 영상과 조금 더 부지런하게 영상을 가져와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 알프로덕션 많이 사랑해주세요.